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들어 올릴 만한 호재도 없고 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도 없고 지금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밀리고 있는데요. 밖에 지금 비도 오고 답답한 시장이지만 두 분을 통해서 오늘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저희가 오늘 다뤄볼 네 가지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갈 수 있을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 시세가 끝난 것처럼 밀리더니 오늘 또 반등하고 있죠.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마다 또 잘 가는 섹터죠. 조선과 해운, 유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200를 돌파했고요. 또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2차 전지주들이 오늘 가지 않을까라고 오전장 기대감을 가졌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 오늘장에서 대부분의 2차 전지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는 잘 갔는데 오늘은 이렇게 2차 전지주들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지 먼저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시장도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2차 전지가 테슬라만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일단 그 밖에 어제 나왔던 6월달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괜찮았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출발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특히 NCM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가격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 반전 나오기 시작했죠. 또 NCA 같은 경우는 중량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이 조금 솔솔 나오는 입장 쪽에서 게다가 또 오늘 아침이었죠. LG에너지 솔루션이 르노 쪽으로 어떤 LFP 쪽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금액은 안 나왔지만 50만 대 정도쯤 그리고 또 약간 5년 2개월 동안 공급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모습들로 나오는데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럼 2차 전지 지금부터 바닥이니까 고 하고 들어가기에는 뭔가 전후좌우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가장 먼저가 실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바로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위쪽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실적 흐름들 나오면서 그때쯤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부나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올 때를 노리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쪽에서 하반기는 그래도 개선된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2차 전지주들 조금 더 반등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주연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쉽게 오늘 또 첫 출연이신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2차 전지주들 오늘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실게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하고 현실 간의 어떤 괴리를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5월에 이제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5월 달에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이 이제 CATL하고 비아디가 그 1, 2위를 각각 가져갔습니다. 다 중국이잖아요. 근데 전기차 시장 지역별의 어떤 그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2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중국이 39% 상승을 한 거고요. 미국이 이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럽이랑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 한 34%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을 제외하면은 이제 전체 글로벌 판매량이 이제 2%밖에 증가하지 않은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부진했고 그나마 선방을 했던 거는 중국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죠. 글로벌 OEM 업체라던가 우리나라의 어떤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중국 안에서는 그렇게 점유율을 크게 늘리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2분기 실적은 어차피 안 좋을 거다, 부진할 거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완성차 그 업체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또 완공이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 좀 감안을 하면은 전체적인 Q의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좀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저가 전기차 출시도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시적으로는 2차 전지 지금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하반기 내년에는 2차 전지의 개선세가 더 기대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2차 전지 쪽으로 집중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7월 1일 기준으로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외국인 순매수 추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많이 담았고요. 다음으로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를 담았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한 0.4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담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들 오늘 하락세를 딛고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 먼저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외국인들 매수한다고 그래서 하루만 딱 사고 그 다음날 안 사면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연속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만큼의 거래가 집중되면서, 그러니까 즉 매수 강도라고 그러죠. 그것까지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는 괜찮았는데 지금 자리가 LG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는 딱 저항권입니다. 이쪽을 안착하기 위한 거래량은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변화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죠. 지금까지 공매도 청산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 이제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공매도 청산이 살짝 들어오면서 나오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공매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신규 매수로 강력하게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은 주가랑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 약 한 35만 5천 원대가 안착이 돼야 그 다음에 거래와 함께 확인돼야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선했다라고 보기에는 약 2%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관점 쪽에서 먼저 뛰어들기보다는 확인할 건 확인하자라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2차 전지 쪽에서는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리콘 음극재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인 테슬라가 실리콘 음극재 이제 채용 비율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들어가고 있는 쪽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그쪽이 가장 좋겠다는 쪽에서 대주전자재료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지금 당장 2차 전지주를 뭔가 보기에는 뭔가 2%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혹시나 지금부터 꾸준하게 나는 분할로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리콘 음극재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로 저희가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급락하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전력 설비, 전선주들 조정이 시작됐나 싶었는데 오늘 오전장에 보란 듯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대원전선은 오전장에 10%대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현재는 약간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쉽게 꺾이지 않는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입니다. 어제 보시면 하락률이 엄청났습니다. 오늘 재룡전인 가온전선도 오전장에 올랐고 LS 일렉트릭도 어제장에 다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일지 우리 이주연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전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만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 설비 사이클 자체가 예전에 과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은 지속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사이클이 장기화될 거다, 이런 점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애초에 이 전력 설비의 사이클을 촉발시킨 원인 자체가 미국 내에 있는 이런 설비들이 좀 노후화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이 모든 노후화된 설비가 뚝딱하고 바뀌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좀 장기적으로 더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클 현재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덜하긴 합니다만 HD 일렉트릭이라던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빠르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타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고점에서 잡아버렸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리스크는 좀 피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또 만약에 고점에서 잡았다면은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시면서 손해를 좀 최소화하시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좀 저점에서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선이 오늘 굉장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중국의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역대 최고치로 발표
발표가 됐고요. 이런 중국의 좀 내수가 확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되면서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반등 이런 기대감 이런 것도 같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선이 특히나 이제 구리 가격과 연동되는 그런 좀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 좀 상승 탄력을 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큰 틀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력이나 전선 관련주들은 충분히 더 봐도 된다. 다만 이제 고점에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리스크는 좀 주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 사이클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나 전선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구리 가격 추세도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김미수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력 전선주들 매수 적기인가요? 적기요. 네, 적기는 언제든지 살 수는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더 간다고 해서 딱 사기가 왠지 네. 손이 안 나가는 자리죠.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은 뭐 입이 아프죠. 뭐 다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또 이번에 또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얘기들 또 한참 많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 모두 다 관심이 많은 교집합이 있는 섹터다라는 쪽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거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인프라 투자와 함께 나왔던 사이클들이 단순하게 저희가 원래 변압기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장 해봐야 5년 정도까지 봤는데 이번에는 20-30년까지 늘려갈 수 있다라고 그 정도는 좀 과장일 수는 있겠는데 아무래도 사이클에 대한 확장기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 대한 변화 그대로 끌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어제 나왔던 6월달 수출 동향을 보다 보면은 소형 변압기는 역시나 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데이터 이상이 없다. 하지만 타이밍이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타이밍은 지금부터 잡아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계속 많이 오른 만큼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약간 눌림목 들어올 때마다 다시 한번 저점을 확보해 갈 것이냐.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코스닥 시장의 변화까지도 염두를 하고 중소형제의 변화들은 좀 안전벨트를 매면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하반기에는 주도주 바뀜 현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AI 시장 호황기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 종목도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두 분의 생각 어떤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지난주 이 시간에 딱 일주일 됐죠. LS 일렉트릭을 그때 매수해놓은 종목,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움직였던 가격이 19만 원대였는데 22만 원대까지 최근에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20만 원 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네, 제가 더 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도 공략 가능한 종목이 있는지 후속주도 말씀해 주실게요. 네, 후속주는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똑같은 지금도 거. 가능한가요? 네, 여전히 계속 자리 들어오게 되면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탑픽이죠. 예, 전력기기 쪽에선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HD 현대 일렉트릭을 하고는 싶지만 손이 못 나가는 자리다 보니까 계속 또 모아갈 만한 쪽으로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부터는 변압기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그 다음은 배전반이다라는 쪽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약간 좀 2차전지 쪽으로 그 충전기 쪽으로 나갔던 매출이 약간 지연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새로운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아직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한 20만 원대 초반이나 그 19만 원대 중반대 들어온다 그러면은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19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온다면 또 공략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금 이렇게 LS 일렉트릭을 공략 가능한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이주연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뭐 업황 이야기를 할 때 하반기에 주도주가 바뀐다, vs AI 호황기 지속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증권가에서는 요즘 하반기 주도주로 전화방 이렇게 해가지고 원전, 화학, 방산 이렇게 꼽기도 하더라고요. 네,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기사를 아까 전에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하반기에도 이 전력 전선주들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타점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 시에 좀 접근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계속해서 좀 탄력을 받을 때 당연히 좀 소외감이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충분히 또 눌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접근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대장은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지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근에 보시면은 20일 이평선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기울기가 둔화된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고점 뚫고 빠르게 치고 올라가 주면은 이 탄력도를 더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옆으로 좀 기게 되면은 좀 기간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력기기나 이런 인프라 관련한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일렉트릭도 21선 주요 이평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께서 HC 현대일렉트릭을 관심 종목으로 한번 지정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6%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21선을 깨지 않는지 이 부분 잘 유념해 보시면서 전력 전선 쪽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에 저희 조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선 3사가 어제 하루에만 무려 3조 8천억 원, 거의 4조 원에 달하는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3사 수주 대박의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화오션이 거의 2조 원 넘는 규모고요. 삼성중공업도 1조 넘게, HC 한국조선해양도 2천억 원대 계약 규모를 따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선주 투자 포인트가 노후 선박 교체 사이클이 임박했고 또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하반기에도 이 조선주들 더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호황기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먼저 이주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원래 뭐 슈퍼 사이클이다 이 얘기는 뭐 작년부터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동안에 좀 시간이 지연됐는데 이제서야 좀 수주 실적이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주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지연됐던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에 원래 수주는 또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인건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인력난 문제가 있었었고 보통 수주를 하는데 한 2,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제 2, 3년 안에 수주를 받고 수주해서 이렇게 선박을 건조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인력이 없다 보니까 2년 반 만에 나가야 될 만한 그런 배들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들이 좀 작년에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서 좀 실적으로 반영되는 게 좀 시기가 늦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슬슬 좀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 계속 좀 이게 장기화될 거냐, 연속성을 가질 거냐 이거의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고부가 가치 선이죠. LNG 선이나 암모니아 선에 대한 좀 수요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방 이슈 자체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국제해사기구죠. 국제해사기구에서도 계속해서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 친환경 선에 대한 그런 수요를 좀 부각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선업들이 좀 화랑을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수주를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고 많이 받아놓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 경쟁력 자체가 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비싼 선박들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충분히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좀 충분히 좀 이런 호황 사이클 자체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호재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늘 그래도 시장도 지지부진하니까 조선주들 잘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부분의 조선주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공략 가능한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업황이 슈퍼사이클? 네, 업황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밀린다. 사야죠. 예, 사야 되는데 올라갈 땐 사고 싶은데 이렇게 조정받으면 또 손이 안 나갑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럴 때 길게 본다 그러면 사야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P는 신주성까지를 지수를 봤었을 때 P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고 Q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올해부터는 LNG, VLCC 이런 쪽으로 물들어온다. 그래서 좀 돈 되는 것들 더 물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컨테이너선까지 나옵니다. 컨테이너선이 이제 연료 추진선이 바뀌죠. 그래서 메탄올이나 아니면 또 LNG 추진선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에 따른 단가가 더 높습니다. 이런 거 받게 되면은 Q도 확대, P도 늘어나는데 코스트라고 하는 C는 떨어집니다.
후판 가격 보게 되면 요즘 철강 후판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후판 가격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수익은 더 잘 날 텐데 그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또 워낙 약세로 간다. 4박자가 많네요. 그럼 여전히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저점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탑픽은 네. 여전히 삼성중공업입니다. 가장 느리고 천천히 가다 보니까 제대로 가는 거 맞아라고는 하지만 항상 그때그때마다 약간 주도하는 종목들이 다르고요. 지난 한 달 전에는 HD 한국 조선해양이 강했으면 그 다음에는 HD 현대 미포가 강하고 제가 보기엔 다음 타자는 삼성중공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될 만한 종목들 길게 모아가자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미수 대표께서는 참 손이 안 나가더라도 이렇게 조선주들은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탑픽주, 그러니까 매수에는 종목으로 삼성중공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한 1%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5장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이지연 대표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대장인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추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뭐 대장주를 좀 자처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전고점 종가상으로 돌파하고 이제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 전고점 돌파 이후에 추세를 노려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어떤 수주 덕분에 조금 이제 외형 확장이 일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긍정적인 거는 이제 이 조선에서는 또 엔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선박에서는 10% 정도가 엔진 가격이 차지하는데 일단은 이 현대 같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 자회사에서 그 엔진을 내재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측면에서 충분히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 계속해서 좀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 중에서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면 삼성중공업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주연 대표께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오늘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해운과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해운주들이 지금 해상 운임이 12주 연속 오르면서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데 계속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도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앞서서 저희가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컨테이너 운임지수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벌크선 운임지수, BDI 지수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연 대표님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좀 고점 우려가 있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강하게 오른 종목들은 강하게 많이 올랐지만 또 안 오른 종목들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 특히나 뭐 HMM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뭐 한 30% 정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이런 이슈들을 반영을 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해운 같은 경우에는 운임 관련해서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상하이 컨테이너선 이 운임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고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이후보다 더 빠르게 올라온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기울기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고요. 이제 전고점이 한 4,500 정도 됐었는데 이제 3,700 이상까지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아직까지 뭐 개별 종목들의 어떤 주가상 흐름을 보면은 뭐 전고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직까지 이제서야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까지만 좀 반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방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도 이제 조선 얘기하면서 미국이 이제 중국 선박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실현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컨테이너선 운임 자체가 40% 이상 오를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뭐 수에즈 운하라던가 이런 홍해 리스크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은 충분히 더 상방 여력은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HMM이 상대적으로 좀 가장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탑픽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께서는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HMM 지금 한 1.83%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장 HMM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김미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국제 유가 급등 소식에 또 정유주들 석유 붙은 종목도 움직였거든요. 네. 5장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네, 정유주는 매매하기 힘듭니다.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해운주 관련된 쪽은 매주 금요일 날 SCFI, CCFI가 발표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가파르게 올라서 상승률이라고 그러죠. 지난 올라오던 상승률 대비해서 상승세가 약간 꺾여진다.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에 대해서는
플레이하는 건 좋은데 그런 조정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던가 변화를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저희가 4가지에 대한 이슈 또 빠르고 짧고 굵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눈 저희 생쇼 12시부터 지금 2시까지 2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좀처럼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장 힘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생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